1월 20일 뉴스버스 쟁점원 시작합니다. 사실상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했다는 건 사실상 오늘 긴급 체포될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긴급 체포 안 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의 지부를 와해시킨 다음에 지금 진입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은 당초 예상은 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쯤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부터 보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들어가면서 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부분에 의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어요. 예. 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대통령 국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우 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거죠. 네. 사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크게 바뀐 건 없고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경찰 국수본도 예상을 못했던 거고 네. 그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다. 이 박종준이가 나오면서 언론에 다 연락을 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네. 국수본에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너네 와서 취재해. 네. 그리고 메시지도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메시지를 네. 한번 들어보고 예. 이거 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도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윤석열이 그 관저에 나타난 거, 예. 박종준이 출석하면서 뭔가 준비해온 메시지를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한 예.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도의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체포작전을 무력화시키려는 예. 의도 예. 이런 건데 예.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의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 절차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윤석열 변호사들이 얘기한 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예. 이게 체포작전에 지연시키고 그렇죠. 체포작전의 명분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예.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국격에 맞는 수사 절차,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불구속 수사예요. 그렇죠. 네, 불구속 수사. 그래서 예. 밖에 있으면서 뭔가 극우 세력들을 규합하고 이럴 의도로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란 수기에 이게 불구속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밖에 있는 동안은 내란이 계속 지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특히 한남동 주변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오히려 빨리 공수처의 어떤 체포작전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신속한 체포와 구금만이 오히려 전국을 더 안정시키는 길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 판단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1월 5일 날 박종준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게 61년 경호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원들이라는 게 사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면서 네. 대통령의 어떤 유해 요소를 제거를 하고 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임무인데 아니 그 경호 조직의 수장이 네. 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내 신명을 바쳐가지고 네. 윤석열을 지키겠다. 네.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결국은
지지층을 귀합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극우층을 향해서 여러분도 더 적극적으로 네.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라는 네. 메시지고 실제로 그 이후에 한남동 관저의 극우층들의 집회 규모가 커졌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극우층을 향한 메시지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지금 내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고무를 받고 해가지고 지지층을 귀합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라는 그게 네. 저는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수본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거다. 그러면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가지고 박존중과 김성훈 경호처장과 차장. 경호처 지휘부 먼저 분리를 네. 시키고 네. 이제 경호처의 대여를 와해를 시키겠다라는 작전을 썼는데 그걸 또 교란시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교란시키는 목적도 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어쨌든 3차 소환에 응한 거 아니냐. 나는 도주 네. 우려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 라고 네. 하면서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나름의 네. 계산 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네. 출두를 했다. 이렇게. 예, 저도 네. 동일하게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나오면서 왜 경찰에 나왔냐 3차 소환에 예. 그러니까 경찰이 친정이다. 내가 경찰의 어떤 소환이라든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일반 국민들이 누가 경찰 수사에 응하겠느냐 이렇게 명분을 댔어요. 아니 그러면 내란 수계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건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그 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노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에서까지 오늘 나온 게 그 그동안에 국격에 맞는 수사 절차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비슷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또 그걸 강조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변도 지금 뭐가 있었냐면 네.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느냐. 네.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됐는데 왜 막느냐. 네. 네. 그랬더니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라고 그래. 법리적으로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그 이론 법리적으로 이론은 없어요.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은 정당한 거잖아요. 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론을 생산하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 논리를 전개하고 보수 언론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판사의 어떤 영장 발부가 문제 있는 양 그런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보수 언론과 보수 언론이라고도 좀 그렇고 극우 언론이라고 봐야 돼요. 일부 극우 언론과 윤석열이 그런 어떤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윤석열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의 주장이고 변호인들이 뒷받침하는 네. 법을 무시하는 네.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법을 무시하는 프레임을 짜고 그거를 극우 언론과 네. 극우 지지층을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네. 그거를 지금 박종준이가 또 되풀이 이야기한 거죠. 상당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게 조직화되고 있다는 조직적인 어떤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국가인권위원회 그 소식 좀 들으셨어요? 네. 네. 윤석열 방어권 보장 공고 등을 골자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전원일을 지금 회의해가지고 옹호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의식이 하나도 없는 네. 극우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박아놓고 인권위원장을 시키고 네. 윤석열이가 이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안한 인권위원이 누구냐? 김용원이라고 부산에서 이제 검사하다가 그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던 친구예요. 네, 거기도 거의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방통에서는 김태규, 인권위에서는 김용원. 네. 김용원이 어떻게 해서 검찰을 물러났냐? 네. 불법 룸살롱에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네. 경찰이 단속을 나온 거예요. 네. 너 이 새끼 왜 임마 네. 술자리 망쳐해가지고 팼어요 경찰관을. 네. 팼는데 마침 경찰관을 따라온 KBS 기자가 그거를 네. 보도를 했어. 네. 보면은 가끔 경찰의 단속 현장을 기자들이 같이 그렇죠. 동행 취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보도가 돼서 개망신을 당했어. 네. 그러니까 보복으로 그 기자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옷을 벗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놈이거든요. 네. 이런 놈을 차관급 인권위원으로 들여보냈고 이 새끼가 네. 너무 심했나요? 네. 이런 놈이 또 윤석열 지키겠다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네. 지금 국가인권의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그 굉장히 점잖은 분이지만 상당히 구구적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인권위가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인권위라고 하면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권력자의 그렇죠. 권력자의 인권도 아니에요. 권력자의 어떤 내란 행위라든가 이런 걸 옹호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권위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경호처 인권위 그리고 밖에 구구 세력들 이게 지금 조직화되고 있다는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이 신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통령실 분위기 조금 있다 하고 그 경호처 얘기 마저 하면 그 오늘 아침에 그 어제인가 그 경호처 직원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경호처 분위기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경호처 직원이 시선집중, MBC 시선집중, 김종배 시선집중 여기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신경을. 근데 그 내용 혹시 장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춥고 불안하다. 그리고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체포 작전을 지난번처럼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냥 물러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달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서 마지못해 지금 막고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비치는 모습 그냥 서 있는 정도다. 뭔가 이게 공조본이 들어오면 이걸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주의부하고 김용현, 김건희 라인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일반 직원들은 동료가 큰데 애들이 막 자꾸 위에서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부가 어차피 무너지면 다 자기들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박종준과 윤석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체포 구금되면 박종준도 내란 공범이죠. 공범으로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혐의로 내란 혐의로 오늘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내란 혐의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죄로 지금 소환했는데 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지금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좀 한탄하는 얘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과 박종준 이런 김용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명예와 자부심으로 경호처를 지켜왔는데 그게 2년 동안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추가로 이런 이제 경호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데 그 경호처에 그 부장인가 누구 아시는 분 있다 그랬었는데 혹시 추가로 좀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뭐 지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비슷한 분위기고 어쨌든 그 김건희 라인하고 김용현 라인 그 친구들이 간부들의 지금 지휘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수 경호처 직원들은 아니 그 친구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이거든요. 일반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지 자기네들의 윤석열의 사병 집단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금 왜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윤석열의 사병이 돼가지고 이걸 옹호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젊은 경호처 직원일수록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겠죠. 아니 정신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러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총을 들고 나온 거고 총소리를 겨냥한 거고 그리고 국회의 어떤 입법권의 국회 권능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체포작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그것조차도 지금 왜곡됐다라고 지금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때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그 부하들이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다 진솔하게 다 지금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여튼 간에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요새화 시켜놓고 밖에다 지금 여론 조작도 하고 있는데 그 여론 조작 부분도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상보다 체포작전이.
뭐 지금 그 윤석열이 버티니까 네. 윤석열이 버티니까 지금 그것 중에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집을 하고 있는 거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네. 국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차 체포 영장 집행까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상황이 더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제 기세가 더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3차 체포영장 집행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완벽하게 작전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 네.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지금 뭐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뭐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경찰청에 네. 형사기동대, 네. 마약범죄수사대까지 지금 네.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체포의 전문성이 있는 네. 특히 마약범죄 수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약에 취해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네. 도저히 이게 쉽게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놈들을 네. 전문적으로 체포하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지금 동원해 가지고 네. 천여 명의 네. 체포의 전문성이 있는 경찰 인력 천여 명을 지금 어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동원할 천여 명 그렇죠. 정도를 협조 요청을 동원하려고 한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할 현장에 투입될 네. 지휘관들 있잖아요. 예, 예. 지휘관들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들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공유를 하고 이제 현장 뭐 답사도 보니까 어제 했다고 네. 나오던데 다시 한번 그 작전을 실행할 네.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이 벌써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되는데 네. 참 지금 뭐 빠르면 일요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일요일은 그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박종준이 오늘 나온 것도 네, 그렇고 네. 박종준이 체포까지 각오하고 사실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박종준 체포되면은 박종준이가 저렇게 지금 극우층을 향해서 네. 또 한번 자기가 희생하는 듯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네.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체포가 되면은 또 그런 그 극우층을 자극을 하는 거고 그 시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침에 이제 그 저기 경찰 직장협의회 민광기 예, 예. 직장협의회장이 예, 한 방송에 나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경찰 특공대도 동원해라 했던 입장문 예. 경찰 직협에서 입장문을 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입장문 나왔죠. 네, 거기 전 위원장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예. 밖에서 바깥에 어떤 시위라든가 집회는 예. 큰 변수가 안 된다. 아, 변수가 안 네, 된다. 네. 오히려 다른 걸 예. 그러니까 영장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아마 따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동원 천여 명을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체포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그렇죠. 저 기동대 예. 여기만 천여 명이고 예. 나머지 바깥에서 또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예. 그 기동대들이랑 그러니까 경비 경찰을 통해 가지고 네네 차벽을 쌓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네. 시위 규모는 큰 문제는 안 된다. 네네 오히려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체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시간대를 아마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예, 대규모이고 예. 이게 장비들도 좀 필요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조망도 버스, 둘러놓고 철조망, 버스도 해놓고 예. 바리케이드 네.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습 작전이나 야간 작전은 아닐 거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처럼 새벽에 가가지고 한 네. 8시, 9시부터 작전을 시작하면 예. 그 장기 한 10대시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경호처 내부에 예. 경호처 직원 한 명이 그 심경을 밝혔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터준다거나 협조를 해주면 모르지만 저항이 극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은 좀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차피 그런 걸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체포 작전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월요일이면 일요일 아침에 들어가거나 지금 월요일 아침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성공을 하고 윤석열 체포 구속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극우 결집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공수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의 큰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어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제 국회에 이제 공수처장도 나오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도 나오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나와서 그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현안 질의에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나와서도 오동훈 공수처장의 약간 태도가 과거하고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약간 결연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국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체포 대상이죠라고 하니까 내라고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상당히 어제 단호하게 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갈까요? 공수처의 존립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동훈 처장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 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접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약 지키고 있다면 그 이상일지라도 모두 다 연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국수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찰의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게 어제 보시면 좀 오동훈 공수처장이 단호하잖아요. 예. 경호처 막아서는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적용되냐 그러니까 이론이 없다. 예. 현행범 예. 체포 이론 없다. 그래서 예. 현행범을 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예. 하고 예. 그리고 근데 박주민 의원이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예. 총선을 치르면서 예. 국민의힘은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쓴다 해가지고 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언급을 했어요. 이미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물론 그 불체포 특권이 있더라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측 변호사 한 얘기가 뭐예요? 시민들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국회의원들 현행범 체포가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지만 예.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거. 예. 그거를 뭐 박주민 의원이 이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 다 결국 국민의힘에 적은 국민의힘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아까 보셨지만 경찰청장 이호영 직무대리도 예, 예. 근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예, 알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국가수사본부가 아마 예. 집행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 공식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겁쟁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네. 이런 또라이들은 뭐 혹시 네. 네.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때 45명이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남동 관제. 근데 대부분이 한 명 더 확인이 된 건가요? 그때 지금 44명. 네. 지금 뭐 44명, 44명에서 45명. 45명. 네, 네. 언론 그 김민전 의원이 있었냐 없었냐? 네. 당시에. 근데 그거 가지고- 있었거나 없었거나 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민전이. 그렇죠. 네, 45명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무리는 없을 것 44명 같습니다. 아니면 네. 45명 언론 보도가 약간 갈렸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이제 네. 2차 체포 집행 현장에는 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뭐 원외 위원장, 네.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네. 원희룡
네, 네. 심재철, 네. 다음에 그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뭐 이런 친구들이 또 한 70여 명이 몰려갔더라고요. 네. 아까 자기네가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관저로 몰려갔다는데 이 친구들은 나올까요? 체포영장 집행되는데 나와서 막을까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체포를 각오하고 나오면 이제 체포를 각오하고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포 근데 각오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부분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이 국민의힘 그 윤석열이 버티면서 예. 그 지지 여론이 지금 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고 있지만 예. 이 결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만일에 되면 살아 돌아올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거든요. 역사가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로. 네. 또 역사가 거꾸로 갔던 엄청난 사건이 어제 어제 터졌죠. 있었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민전. 예. 완전히 지금 윤석열은 광인인데 예. 국민한테 촛불이 겨눈 광인이잖아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 어제 뭐 국회 소통관에 예. 그 소위 말하면 하얀 안전모 같은 거 있죠. 공사장에 쓰는 안전모. 예. 이 하얀 모자를 씌워가지고 예. 일부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예. 혹시 들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한번 먼저 보고 예, 얘기를 해야 먼저 되겠네요. 영상을 한번 네. 틀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김민전입니다.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공청년단 대표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공청년단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방공청년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김민전이 이 사람 데려가지고 방공청년단 백골단이라고 그랬어요. 예하에 예. 백골단 조직을 두고 있다. 예. 무슨 완전히 지금 그 과거에 그 우리가 해방 전국에서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방공청년단은 방공청년단 이름이 방공청년단이라는데 그 서북청년단이 방공청년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젊은 친구들이 방공을 네. 앞세우면서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민주 인사들을 소위 말 그렇죠. 민주 인사들에 대한 민족주의 인사들을 테러를 한 거죠.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네. 테러를 일삼고 사무실을 기습 공격하고 다음에 그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도 네. 서북 청년단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의 조직원이었거든요. 네. 다음에 그 유명한 제주도 4.3 학살 네. 수만 명의 그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던 게 서북 청년단이다. 네네. 그런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공 청년단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 그렇죠. 방공 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안 썼을 거고 그 아무리 보수화됐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뭐 극우 유튜브에 그 혹해가지고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다가 거기에 설령 쏠려 있다 하더라도 방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다면. 아니 그 김민전이가 네. 한남동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그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정용진이 멸공을 외쳤지 않습니까? 멸공.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응징을 해야 된다. 네. 그 탄핵 심판해서 네. 파면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내란죄로 네. 체포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지금 국민들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공산 세력이라는 거예요. 네. 공산 세력이고 우리가 반공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걔네들로부터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지키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완전히 그 사고가 극우 중에 극우죠. 완전히 그 중에 극우. 구구고 네. 이게 망상에 근데 사로잡혀 그렇죠. 있는 거죠. 뭔가 팩트를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전혀 가짜 뉴스에 지금
가짜 뉴스잖아요. 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백골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죠. 자기 예하 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으로 했다. 우린 그리고 백골단 실제- 잘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네. 50대 60대는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이 전두환이가 그런 민주화 시위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복 네, 경찰조거든요. 네. 사복경찰조죠. 네, 그 몽둥이들. 무술이 2단 이상, 네, 네, 다음에 특전사, 네, 해병대 네, 이런 출신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출신들을 뽑았어요. 네, 이런 출신들 대상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너네들 강력 범죄, 폭력 범죄를 막는 형사시켜 줄게. 네, 이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경찰관 월급을 갖는 경찰관으로 뽑아가지고 네, 시위 진압에 동원을 한 거죠. 네, 네, 시위 진압에 동원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일반 이 전투 경찰하고 달리 전투 경찰은 네. 복장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뭐 앞에 이제 뭐 철모도 쓰고 뭐 해가지고 네.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딱 오토바이 흰색 헬멧 하나 쓰고 네, 청 재킷에 청바지 입고 네, 뛰어다녀요. 네. 몽둥이 하나 들고. 맞습니다. 그 몽둥이가 쇠몽둥이에요. 네, 네. 1991년에 명지대생 강경대 네, 네, 네. 시위 도중에 이 백골단의 쇠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네. 성균관대생 김규정 네, 네, 백골단에 쫓겨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네. 수많은 민주화 시위 열사들이, 과정에서 예. 중상자, 경상자들이 숙출을 했는데 이 백골단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네. 그 과거에 우리 저 시위할 때 보면 제일 앞에 그 밀고 들어올 때 예. 백골단이 그 몽둥이 들고 먼저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세대에서도 예. 그 건물 안에 농성이 예. 있을 때도 예. 그 들어오는 게 다 백골단들이 들어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백골단이라고 우리가 백골단이라고 하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어요. 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선한 사람이 김민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비난들이 쇄도하니까 예. 김민전이 자기는 뭐 청년들의 열정을 보고 이렇게 주선을 했는데 그냥 주선만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러섰거든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도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하는 네. 이 청년들을 자기가 홍보해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다라고 했고 그게 야권에서 문제 삼았을 때도 이게 뭐가 문제되냐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보니까 여권 지지자들 중에 아니 백골단은 전두환 군사폭력 정권의 상징물인데 네, 네. 어떻게 너희가 그것까지 끌어들이냐라고 네. 보수층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또 국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꼬리를 내린 거예요. 네. 그때 가서. 네. 저 데리고 나온 청년이 예. 정체가 오늘 아침에 좀 보니까 저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예. 그 정체를 밝혔어요. 예. 그 뭐냐 정광훈 목사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그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반공 청년단과 백골단 뒤에 정광훈이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 영상도 준비됐는데 정광훈 집회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예. 한번 보고 가시죠. 예. 김정년 백서스 연구소의 젊은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재 앞에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을 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백서스 정책연구소 소장 김정현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네, 여기 탄핵 반대 집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현상들 김민전부터 이런 현상들 그 옹호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44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충격이다. 너무 어이없고 충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우리 댓글에도 이 단사리님이 우리나라 이럴 줄 몰라 해서 매일매일이 충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볼수록 충격입니다. 단사리님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하나 또 프리엔젤링 고작 범죄자 내란 범죄자죠. 예. 내란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잖아요. 예. 근데 그 김어준 공장장의 이 아침에 정책을 밝히는데 행복한 백수들의 대표예요. 예, 행복한 백수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나올 때 백서스라고 쓰인 모자를 쓰고 나왔고 김민전이 백서스 대표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백서스라고. 근데 백서스가 뭐냐? 이걸 김어준 공장장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한 백수들 그 BAEKSUS 백서스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음하자면 자기들은 백서스라 그러는데 백수에 S를 붙인 거예요. 백수 출자에 S를 붙여서 백수들이잖아요. 그거를 변형해서 백서스라고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누구냐? 정광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애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니까 김정현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극우 월간지의 기자 생활을 조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 기자 언론인 출신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극우 언론인 출신이고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정선거, 극우에서 생산한 음모론들, 부정선거를 비롯한 그런 음모론들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친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어떻게 반공청년단, 백골단 이런 이름의 조직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렇죠. 근데 어제 그래서 김민재 의원이 난타를 당하면서 그 과거의 사진들이 많이 소환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잠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자는 백골공주. 백골공주가 맞는 거죠.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새로운 지금 별명이 어제부로 붙었는데 한번 화면도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이거 화면이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국회에서 보니까 완전히 코를 골면서 코 고는 소리 들었어요? 코를 골면서 잠자는 장면도 잡혔고 잠자는 장면이 두세 번 잡힌 걸로 아는데 그래서 너는 그냥 잠만 자라. 어제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펴받고 자고 있잖아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또 기자회견 백골단 기자회견을 지가 주선해 놓고 그렇게 요거도 먹어서 좀 피곤했던 모양이죠. 또 본회의에 가가지고 또 잠을 자는. 그래서 김민전은 그냥 잠만 자라. 한번 영상을 더 띄워놔 보시죠. 잠을 자고 있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김웅 전 의원이죠.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민전은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죽으라고 한 거다. 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 김민전 의원을 이제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 당이라고 했어요. 아마 김웅 전 의원도 고발 사주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웅 의원이 이런 거 고백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윤석열도 이렇게 된 마당에 범죄 자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여전히 뒤로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것만 아니라면 김웅 전 의원도 상당히 매우 양심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치고는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의원이었는데 고발 사주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연루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윤석열이 지시에 의한 거라는 거는 재판부조차 2심 재판부조차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배우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웅 전 의원 이 방송 보시면은 한번 결심을 해서 그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뒤로 빠져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망동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도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김민전 같은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김민전 정상적인 공당이라면은 김민전 의원과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근데 이거 제명할 사안 아니다. 징계할 사항도 아니래요. 아니 사과했는데 사과했으면 됐지 무슨 징계고 제명이냐 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주의적 망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기 또 우리 댓글에 제이스팡님 백골단 폭력단체를 옹호하는 건 나치와 다름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 전체주의 어떤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빠져나와야 될 텐데 지금 웃기는 게 정광훈 당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맞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윤상현 의원이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90도로 폴더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폴더 인사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44명이 몰려가고 오늘 또 원외위원장들 몰려가고 이런 현상들 배경에
정광훈이 그렇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44명,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네. 그리고 오늘 또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원외 당협위원장 71명 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애쁘고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은 최상목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최상목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확실하다. 네, 100%다. 근데 태극기 부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정광훈을 의식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한테 눈도장 찍으러 갔다. 네. 왜냐? 총선 때 정광훈이가 자금도 대주고 인력도 대주고 네. 여론을 모아서 지지를 해주면은 그게 네.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거죠. 네. 정광훈이 이게 불법 정치 자금 준 거 예. 의심을 하잖아요. 예, 예. 의심을 하는데 이거 잡아야 됩니다. 네. 진짜. 예? 아니 저번에 그 시민단체들이 그 명예훼손으로 그 고발을 한 거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저는 틀림없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검찰에 압력을 넣었을 거다. 네, 압력을 네.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높죠. 네. 네. 압력을 넣었을. 아니 저렇게 막 그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고 음모론 퍼뜨리고 네. 내란죄를 옹호를 하면서 이 신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놔두는 건지 네. 그리고 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까?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래 결탁돼 있을까 윤석열 김건희하고도 결탁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럼요.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예. 부부와 네. 정광훈 세력이 결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극우층들의 어떤 그 교회를 통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으잖아요. 네. 그 모은 돈을 또 이런 극우 정치인들한테 불법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의심을 당연히 이제 해보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아까 무슨 정광훈 꽂고 있어서 그냥 대통령인 듯 이렇게 또 인사를 네, 받잖아요. 네, 네.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몇 선이에요? 이거 한 5선입니다. 5선인가요? 네. 인천 미추홀구의 5선. 네, 5선 의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폴드 인사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 정광훈한테 윤석열한테도 눈도장 찍는 거고 정광훈한테 가서 눈도장 찍는 거잖아요. 지금 한남동 앞으로 가는 거는. 아니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TK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맹목적으로 극우를 뭐 뽑아주니까 극우 인사들을 뽑아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아니 인천의 미추홀구 주민들이 윤상현과 같은 그런 극우 네,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저런 극우 정치인을 네. 어떻게 5선을 만들어 줍니까? 네. 제발 미추홀구 주민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좀 네. 똑바로 좀 차리십시오. 네, 윤석열 체포에 있어서 진짜 또 분발해가지고 이번엔 실수 없고 실패 없도록 분명하게 예. 체포 작전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저지른 역사의 과오를 털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뉴스버스 쟁점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